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저녁 시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혜림입니다. 종목 발굴에 있어서 어떤 전략까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운동선수 발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지금 잘 나가는 선수는 물론 가능성, 이 잘 나갈 기력이 있는 운동선수를 발굴해내는 것처럼 종목을 발굴해내야 한다. 그 가능성을 가진 선수 종목, 여러분이 가진 종목은 그렇습니까? 오늘 양시장이 모두 약세였는데 이 우려감으로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감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도 잘 보면서 오늘 마감 함께 보시죠.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2,100을 아쉽게도 내줬네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지난 주말 미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해 740선 아래로 73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세가 두드러진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가능성과 예측, 방향성, 여러분은 어디에 좀 점치고 계시나요? 자, 궁금한 사항들을 여의도 클래스에서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013-3366-8100번으로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 무료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들과 고민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관전평을 보내주신 분께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증권가의 최전망,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리는 오늘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MTNW 김동섭 전문가와 곽영훈 전문가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거예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의 방향성을 어떻게 체크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김동섭 전문가님. 일단 저는 관망 모드는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또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 영향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오는 모습. 그러나 또 우리나라 시장은 또 상대적 강세의 모습. 아시겠지만 오늘 장중한 때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이 강했던. 특히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큰 상황. 오늘 5,700억 샀죠. 또 기관과 외인은 팔았지만 개인들이 받아주는 모습. 고객 예탁금이 지금 50조 정도 되고 있다고 하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미국보다 강하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2% 안에서 끝내는 모습이죠. 이 정도면 국내 시장이 얼마나 강한가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방향성보다는 일단 계속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고 그 과정에 시장이 잘 버티고 있고 또 악재를 이겨내는 또 수급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확한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계속 관망하는 모습이 현재 저의 시장을 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견조한 편이다. 네. 네, 방향성을 뭐 예측하기보다 일단 지금은 관망세를 관망세. 유지하고 계신 거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곽영훈 전문가님. 네, 현재 시장은 좀 대단히 어려운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 평가를 좀 믿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 좀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 4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걸로 시장에서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 6일 동안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은 코스피가 13조 3천억, 코스닥이 11조 1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비중이 개인 비중이 68%라는 게 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다 본다면은 사실 좀 관망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차트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제가 좀 줄을 좀 그어놨습니다. 예, 줄을 좀 그어놨는데 현재 지금 2,093포인트인데요. 2,03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가 되려고 하면은 역시 지금 믿는 것은 유동성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미국 하원에서 뭐 만약에 그 2,640조 부양책 통과한 2달 만에 뭐 4,100조 통과. 유동성 공급 통과, 청신호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예. 유동성은 한 건 더 공급이 되는 거고 연준위에서 지금 최근에 그 자산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리밸런싱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탠스는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걸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상당히 좀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슬림하게 종목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7월달 실적 발표 시즌 잘 넘어가면은 9월달에 공매도 제한이 해제가 되면 변동성이 아주 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염두하시면서 수익금은 챙기시고 점차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 마인드를 조금 더 키워가시는 좀 상황으로 좀 전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을 건 유동성뿐 개인 투자자는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물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 6월에는 개인들 주식 거래 대금이 뭐 181조로 역대 최고였죠.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전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참여까지 더 이루어진다면 더 불을 지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주시고요. 베스트 관전평 오늘도 선정할게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운드 1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매크로 클래스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공개할게요. 미국 시장 이 코로나19 재감염 확장 소식에 모래성이 무너지나 코로나 환자가 1,000만 명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금융가의 긴장은 지금 오늘 첫날부터 네. 가히 논할만 했어요. 코로나 확산과 경제 데이터 사이의 충돌 신호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했고요. 주말에 나오는 뉴스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감염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확진자가 한 240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는 1,000만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미국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발반은 우한에서 진행이 됐는데 감염은 미국이 제일 많은 상황. 음모론이 시장에서 나올 만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계속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240만 명이 확진이 됐지만 CDC 쪽에서는 실제로는 한 2,400만 명 정도 감염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7%에서 8% 정도가 감염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봉쇄했던 경제 활동을 다시 풀어줬다가 네. 이로 인해서 주별로 다시 봉쇄를 또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 섣불리 경제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있어요. 아마도 이제 대응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게 아주 큰 문제다. 적어도 백신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우리처럼 뭐 거리두기를 좀 많이 한다든가 정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갖고 쓰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선임이 되면 마스크를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실제로 유로존이나 미국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마스크 안 하는 사람들이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계속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3분기 경기 반등을 생각했던 월가의 기대가 굉장히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시장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죠. 물론 유동성이라는 것을 엄청 공급을 해서 주가를 띄우고 또 악재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오는 건 좋지만 근본적 해결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백신도 7월에 모더나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백신 연구를 하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연구에 자본을 대주고 제일 먼저 자기들이 한 3억 개 이상 물량을 쓸 수 있게끔 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익부 빈익빈처럼 나라에 힘이 있는 나라 먼저 쓰고 힘이 없는 나라 나중에 쓰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코로나에 의해서 시장은 계속 장악될 수 있다. 물론 악재가 일부 완화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지만 그때마다 코로나는 시장에서 하락을 부추기는 재료가 될 수 있겠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네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품론까지 제기되면서 미증시는 이 코로나 악재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뷰를 주셨어요. 자, 백신은커녕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미국 경제에 다시 한번 위험을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과 실물 경제에 괴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흔들릴 가능성, 곽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개발 없이는 계속해서 우려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2차 유행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좋지 않으면은 네. 소비가 진작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생산 감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좀 가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과연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또 퀘스천 마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유동성의 힘으로요. 유동성이 공급되는 동안 해결을 해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이제 고용지표가 되게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존에 뭐 또 주도주라든가 성장주 이런 어떤 이런 업종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인데 안 좋으면 그 부분이 깨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거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지만은 네. 뭐 지수보다는 뭐 선별적인 어떤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살짝 사서 살짝 팔고 이거보다는 주가 조정이 나올 때 좋은 종목을 매집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선취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면은 예. 뭐 성장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재무장치성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쪽으로 쭉 이렇게 종목을 모아가는 쪽 진행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네. 예, 그런 여전히 종목들을 주목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해서 네. 생각을 모으고 집중해서 그런 종목을 자신감 있게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면 한동안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으나 결국은 수익을 남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언택트 관련주 조금 더 간다라는 말일까요? 호실적, 성장주, 안정성, 실적 탄탄한 종목 그 가운데서도 언택트 관련주는 계속 예의주시하자라는 의견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가진 종목은 실적과 안전성 또 성장성도 탄탄한 종목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지수보다는 지금 종목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자, 여기서 돌발 질문.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 시장으로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코로나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약 5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집단으로 늘어나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한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10,000명 단위라는 게 좀 대단한 그 방역의 능력이죠. 미국 240만 명이잖아요. 저 2억 마리에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2차 팬데믹으로 오면 우리나라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결국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거리두기를 둘 수밖에 없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소비도 줄 수밖에 없고 경제도 회복이 좀 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영향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올 거라는 거.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 시장 보면 진짜 상대적 굉장히 강세잖아요. 잘 버텼던 시장 모습 네. 보면 그나마 이 낫다. 정도면 잘 정도. 버텼다. 그 정도 미증시에 생각해요. 비하면. 네. 네. 그러면 아까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를 곽영훈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계속 각국 정부의 또 돈풀기도 한 몫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뭐 유동성의 힘이 네.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김동석 전문가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미국에서 연준이 뭐 무제한으로 돈풀기 이런 네.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코로나19 우려감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확률적으로는 뭐 100%라는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하고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려울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경기라는 것은 사람이 쓰고 또 생산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유동성이 얼마나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겠냐에 대한 생각. 결국은 뭐 제약이나 이런 쪽에 무제한 투자를 하는 게 현재는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위기 극복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걸로 따지겠죠. 아마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주가는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나 코로나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서는 백신의 문제가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만이 본질적으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상황이 될 거다. 그 유동성에 힘이 움직일 거라는 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네네. 유동성이 아무리 풀어봐도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곽영훈 전문가께서는 그 언택트 관련주에 대해서 네. 주목하고 여전히 네. 실적이나 네. 성장성, 안정성에 네. 면에서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네, 네. 이게 코로나19가 계속되고 또 투심이 계속 안 좋아진다면 동반 하락할 또 네.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주목을 네. 해야 할까요? 뭐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하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근래에 우리나라의 그 SK 바이오팜의 그 청약에 한 31조 원에 육박하는 증거금이 몰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지수의 변동성이 있지만은 언택트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성장성을 더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당연히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뭐 전기차라기보다는 배터리 쪽으로 해서 계속 성장이 좀 제가 볼 때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런 것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언택트 관련주 중에서 모더른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5G 관련된 종목들,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틈새로 공략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벌써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네네.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거죠. 동반 하락할 우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오히려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받아들여도 될까요?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네. 지금 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모아가는 밑에서 좀 이렇게 잡아서 여러 번 잡아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있습니다. 아까 간단히 예. 주셨지만 배터리, 인터넷 포털주 그리고 네. 못 오른 소외 종목 분명히 네. 있다 의견 주셨어요. 제약 자, 바이오 미국 계속 시장 가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오늘의 이번 주 금융과 참 긴장한 모습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발언 드려볼게요. 김동석 전문가. 저는 이제 시장 유동성이 결국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가 해결되기 전까지 시장은 상당히 피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 전까지는
보수적 관점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수적 접근이 좀 좋아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드리고 싶습니다. 네, 곽영훈 전문가님. 네, 저는 뭐 그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고 있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잔별 실적 발표 곧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게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수익을 좀 남기신 게 있다면은 이익금을 좀 챙기신다든가 또 현금을 조금 더 챙긴다든가 하는 약간 보수적 접근이 좀 중요하다라고 여전히 저도 좀 덩달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 발표 시즌 잘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공매도 또 제한이 또 해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위험 관리 마인드를 좀 키우면서 가자. 여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차 확산 변수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오늘 매크로 클래스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돌입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영근님께서 2분기 실적주에 집중 매수해야죠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저희 라운드 1 정리를 해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트렌드 클래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죠.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13-3366-8200번으로 전문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라던가 아니면 궁금한 사항, 질문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직접 답을 드릴 거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나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힘이 필요할 때잖아요, 여러분.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선정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아직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섭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트렌드 클래스입니다. 수소경제위원회가 7월 1일에 출범된다라고 합니다. 활성화는 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좀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건가요? 어떤 그렇게 의미인가요?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아까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요 근래 그나마 시장을 갔던 게 뭐냐면 언택트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린 뉴딜. 자, 그린 뉴딜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풍력도 있고 뭐 환경적인 게 있었고, 또 환경 쪽에서 이제 수소차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정책주의 모습 중에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가 7월 1일 날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출범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 1월에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 이제 수립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수소로 인해서 아시겠지만 수소차 하면은 테슬라 해가지고 테슬라에서 상당한 그 영향을 많이 미쳐서 얼마 전에 한화에서도 이제 투자했던 기업이 수소차로 인해서 상장을 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막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네. 단기적인 상황이냐 장기적인 상황이냐 본다면 이거는 정책주로서 장기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 1,800대 수준의 그 수소차가 2040년, 지금부터 20년 뒤에는요, 620만 대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현재는 14개인데 그때는 약 1,200개 정도, 약 100배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또 연간 13만 톤의 수소 공급량이 523만 톤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향후 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요걸 한번 시장을 들여다보면 간 종목들은 뻔한 종목들이었어요. 다 수소 관련주,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네네. 지난번에 대우조선 이런 종목들이 또 수주까지 하면서 LNG 관련해서 또 떴죠. 또 언택트 관련주도 떴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어요. 차별화되는데 그중에서도
정책 관련주들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장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걸 해석한다면 수소 관련해서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한다는 것은 이 종목에는 또 한 번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경제 시대 역할론이 기대가 됩니다. 자, 정부의 투자금, 규모, 가능성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정책 관련주로 봐도 되겠다. 지금 우리가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어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도 한번 눈여겨보자. 자, 간 종목들은 뻔했다. 그 안 오른 종목들도 좀 봐야 되는데 잠시 후에 좀 차트로 좀 봐주시고요. 종목들. 곽영우 전문가께서는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네, 우리 김덕수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수소차 이 신경 쓰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 그 정책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은 세금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입니다. 이 감면 혜택이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300만 원 감면 혜택이 있는데 요걸 연장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감면 혜택이 있고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이에요. 이 이제 세금적인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차 전반에 대해서 네. 우리가 승용차 이런 것들은 뭐 전기차로 간다고 하지만은 뭐 버스라든가 기차라든가 이렇게 이제 대형 트럭 이런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투트랙 크게는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거죠. 전기차 트랩과 수소차 트랩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준비된 종목들 말씀해 주시면 네. 너무 좋죠.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관심을 가지십사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세 종목을 딱 꼽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 관심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우선 그 효성 첨단 소재를 한번 이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네네. 예. 여러분들 제가 줄을 좀 걸어놨는데요.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탄소 섬유로 만드는 수소연료 탱크라는 거거든요. 탄소 섬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효성 첨단 소재 여기에 목표는 현대차의 렉소에 탑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렉소에 탑재하고 있는 곳은 수소연료 탱크를 탑재하고 있는 곳 어디냐면은 일진 복합 소재입니다. 있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는 효성 첨단 소재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일진 다이아. 네.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소의 그 정부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한 혜택이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전부 다 그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진 다이아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하나 더 이게 뭐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JNK 히터 지난번에 한번 실적줄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JNK 히터. 예. 네네네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서. 이 수소차에 대한 이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좀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일진 다이아, 그리고 오늘 많이 오른 JNK 히터 이렇게 세 종목을 곽영호 전문가는 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수소경제위원회가 출범 7월 1일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수소차는 좀 길게 봐도 되겠다. 근데 7월 1일에 출범을 하면 어떻게 보면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으로 좀 더 하락이 좀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 괜찮습니까?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좀 다를 길게 수 볼까요?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종목을 4개를 얘기했는데 그 2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아, 4개의 예시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두 나는 종목이 얘기했는데 겹쳤다고요? 두 종목이 이제 일진다이아하고 첨단소재였고요. 아. 그래서 좀 또 2개는 이런 또 우연이. 제가 예전에 예.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어요. 하나솔루션하고 두산퓨얼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장 정책 관련주에 연결돼서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간 거고요. 여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 항상 주식은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정책주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파동을 탈 수가 있어요. 주가는 파동을 탈 수 있지만
항상 저점은 높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파동을 탈 때 잘 저점만 잡으시면 항상 시세는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야 될 거야. 그렇다 해서 뭐 2040년까지 모여서 2040년까지 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네. 아니지만 올해 내에서만큼은 예. 올해는 이제 수소 이 자체가 시장에 트렌드고. 상당한 트렌드가 됐기 예. 때문에 올해 내에서만큼은 파동을 탈 것이라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예시 종목 4가지 가져오셨다 그랬는데 2가지가 겹쳤다라고 했어요. 그 4가지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좀 아까 있으세요? 두산 퓨얼셀 하나 하고요. 네네. 하나 솔루션. 여기까지. 두산 퓨얼셀은 저희 여의도 제가 클래스의 추천했던, 별이죠. 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네, 추천해 이것도, 주셔서 네, 몇백 이것도, 퍼센트 난 네, 종목이에요. 이것도 수소 관련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산그룹에서 이 두산 퓨얼셀 같은 메가 이슈라든가 이런 까지 같이 해서 더 많이 갔던 거고요. 하나솔루션 제가 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수소 관련주. 지금 하나그룹 중에서 수소 관련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하나그룹주가 시장에서 상당히 대세로 작용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 하나솔루션도 역시 아직도 상승이 남아 있어요. 저는 상승이 한번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를 너무 쉽게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월봉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이 36,600원이었거든요.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000원이니까요. 수소 테마가 시장에 형성된다면 하나솔루션 아직도 기회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중장기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예. 충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4가지 종목 가운데 저희 두산 퓨얼셀을 여의도 클래스에서 추천을 해서 정말 별이 된 종목이고요. 너무나 많은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이고요. 나머지 2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와 일진 다이아는 2분의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솔루션, 이 중장기로 봐도 무방하다, 좋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종목 예시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는 점 중에 지금 수소차가 실제로 길에서 뭐 다니거나 눈으로 직접 보여주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투자는 벌써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장은 기대치를 먹고 살아요. 지난번 제가 SK이노베이션 들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정제 마진은 마이너스에서 0.1밖에 안 늘었는데 이건 주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일선 돌파를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날 200일 바로 돌파해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제 마진은 3불 때나 4불 때 올라와야지 정말 이익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은 이거 되겠구나 하는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수소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정책주로 시장에서 대응을 해주면서 이거 세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방향성 제시해주는 시점에서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막상 뚜껑 열어 수소차가 뭐 100만 대 다니고 1000만 대 다니면 그때는 또 그 수소차는 또 시장에서는 남 테마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건데 지금이 그 시점이 시작됐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중국도 뉴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핫 이슈로 뜨고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네. 뭐 나쁘지 않은 투자 가치로서의 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증시 상황에 파동은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동에 저점을 계속 높여갈 수 있고 저점을 잘 잡으면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죠. 자, 세계적인 방향성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다.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발언으로 들어가 볼게요. 김노석 전문가님. 저는 이제 정책주기 때문에요. 어쩌면 지금 또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안 오르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성이 있고 또 근데 또 사실 뛰는 종목에 타야 돼요. 이런 종목들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코로나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유동성은 있는데 시장에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라 하면 우리 강용훈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뭐 실적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책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이런 종목들은 현재 시장 상황상으로서 상당히 눈에 이렇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노선 전문가님께 저희 시청자 질문 한 가지 좀 드릴까요? 그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예요. 네. 저희 시총이 2조인데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산다면 리스크에 비해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그때 같이 사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사셔서 같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상황을 하면 캐스터네. 파동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간 계곡을 만들어주는 시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거는 또 자체적으로 그룹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간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소주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동을 좀 줘서 약간 눌려주는 모습이 나올 때 접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급등한 종목들은 특히 깊이도 좀 깊게 들어오는 파동이 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재차 상승 파동을 상당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두산 퓨얼스에 수익 많이 내고 이미 나오셨대요. 네, 너무나 다행이죠. 너무 수익 내신 분은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같이 이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고 있는 오늘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마지막 한마디 발언 강경훈 전문가님께도 들어야 되겠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트렌드를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공부하시고 종목은 주도주를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 주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트렌드가 살아 있으니까 나는 추가로 사거나 보유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트렌드를 더 공부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황이 흔들리더라도 여러분 투자는 계속됩니다. 그 트렌드가 어딘가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트렌드 클래스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전문가들의 발언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클래스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이 종목 발굴과 또 연구한 이 시황 점검과 많은 이야기들 오늘도 나누게 되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종목이죠. 저희 라운드 3 또 하이라이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 라운드 3에서 새로운 종목 여러분들 앞서서 정말 선수 발굴하듯이 정말 큰 연구 끝에 오늘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갈게요. 김노선 전문가님과는 저희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셀트리온을 같이 좀 보유하고 네. 있어요. 매수한 이후에 또 수익률도 나쁘지 않게 네, 나오고 많이 있는데요. 나왔어요. 예, 거의 50%가량. 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제약 쪽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아직까지는 상승이 좀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제가 파란색 선을 2개를 그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과거의 요 고점과 요 고점이거든요. 그 가격은 이제 29만 2천 원과 28만 5천 원 사이가 돼요. 그래서 한 29만 원 정도가 무너지지 않으면 추세적으로는 아직 전고점 36만 7천 원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 네, 근데 충분히. 저희가 목표한 29만 원을 일단 넘었잖아요. 넘었죠. 그럼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은 전고점까지? 올라섰기 때문에요. 29만 원 원래 목표치 그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런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목표가를 저희 높이게 되겠네요. 36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36만 한다. 원까지. 네. 원래 1차 목표가였던 29만 원을 지킨다면 홀딩 36만 원의 그 전고점까지 보는 걸로. 네네. 네, 매수가 저희 23만 원으로 같이 매수를 했는데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한번 같이 계속 눈여겨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수익률 계속 지금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호 전문가님, 저희 YG 플러스
볼까요? 네네. YG 플러스가 제가 지금 차트를 좀 펼쳐놨는데요. 제가 오늘 오늘 상한가. 오늘 상한가, 예, 네.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이거 뭔 일인가요? 예, 뭐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뭐 내일쯤 달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종목 자체에 대해서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1,860원 정도에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또 인내 시간을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가 왔는데 제가 그 목표했던 가격대는 얼마였냐 하면은 2,700원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2,545원이니까 한 36.8% 정도가 난 것 같은데 2,700원 목표가 달성을 하죠. 이게 올라가면 한 3,6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목표가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지 말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모 회사지 않습니까? 그 모 회사로부터 음원 유통 사업을 받았어요. 전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해소를 좀 시켰고 좋은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이제 좋은 관점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추천을 좀 드렸는데 요번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블랙핑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How You Like That이라는 노래가 그 바로 유튜브 오픈하자마자 32시간 만에 1억 뷰 달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전에 BTS가 37시간 만에 달성을 했거든요. 상당히 네. 5시간 먼저 1억 뷰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한류스타를 발돋움했네요. 예, 그 저도 한번 블랙핑크? 들어봤는데 네.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건 그 언택트 문화의 선도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거죠. 온라인 콘서트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YG 플러스가 시총이 1,480억 정도 되는데요. 업사이드가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한 60% 조금 넘게는 목표가 여지가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해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가격 조정 시마다 매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냐 추가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블랙핑크라는 가수를 아는 것도 대단한데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좋아요. 네, 아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종목이 상한가를 맞는다는 이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YG 플러스가 보유한 종목이 상한가였습니다. 못 따라봐서 죄송합니다. 오늘 네, 저희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응원 주세요. 오늘 YG 플러스까지 살펴봤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이제 새로운 종목 보겠습니다.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종목을 공개합니다. 네, 새로운 종목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김동수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을 꼽아오셨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그 시스템하고 방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 수소 충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형 수소 충전 시스템인데 이거를 얼마 전에 한국가스공사에 공급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종목도 수소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아까 많이 안 올라가는 종목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추천을 해야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말씀 안 드렸고 그랬던 종목. 또 하나는 이 방산에 있어서 지대공 미사일은 천마체계 외주 정비를 또 이번에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기업. 특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 엔진에서도 상당한 그 기술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기회가 상당히 많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60일선이 우상향을 틀었거든요. 60일선 우상향을 틀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통 시세는 캔들이 60일선을 타기 시작하면 시세가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시세가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시세가 아주 크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60일선이 우상향을 틀은 다음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틀기 시작한 상태까지 조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바닥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 23,200원 정도. 지난번 요 저점 여기서 놀던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 가격을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 시장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3,200원 무너지지 않는다면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두세요? 목표가는 현재 35,000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 상태로 보면은 더 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네. 공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후행 스팬이 돌파하는 네. 가격까지는 35,000원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요. 네. 코로나19 이전부터 좀 주가가 좀 하락세의 네. 좀 차트를 보이잖아요. 매물대가 너무 두텁지는 않은 건가요? 아니요, 이 정도면은 바닥은 일단 확인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바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목균형표에서는 보시면 여기선 저항대가 됐지만 다음에 나갈 때는 이제 이 매물을 많이 흡수하고 내려간 상태라서 반등할 때는 오히려 힘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딱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렌드 클래스에서 수소 경제, 이 전 세계의 트렌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방향성의 수소차 관련 예시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하이라이트를 오늘 이 시간에 빵 터뜨리게 되는군요. 에어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곽영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쪽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수소에 대한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좀 이렇게 제가 어떤 가격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24,660원인데 최근에 요게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매수 평균가를 20일간을 보면 26,57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000원이네요. 네네. 28,000원 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가 강한 저항 구간으로 보고 만약에 그걸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떤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수소차 관련해서 많이 오른 뻔한 종목 말고 종목 발굴 정말 힘들잖아요.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가운데서도 덜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은 분들 지금 기대하고 계시네요. 자, 기대에 좀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네. 그 20일간의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 평균가가 26,5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4,600원에서 26,500원 돌파하면 아주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8,000원 말씀드리기 참고하세요. 때문에. 네, 곽영호 전문가의 그 차트 상황 같이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의도 클래스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또 아쉽게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잖아요. 김동석 전문가가 이 뒤에 무료 방송, 공개 방송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또 방송 이후에 이야기들을 공개를 하실 건지 어떤 주제로 오늘 같이 만나실 거세요? 저는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시장에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물론 그것이 정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장에 코로나가 시장을 장악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포털 검색창에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꼭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들어오시면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 김동섭 전문가의 사진을 꼭 해서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서도 아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네요.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702님, 전문가님들이 짚어주시는 시장 현황에 의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의지하는 것과 함께 저희가 더 도움드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동섭 전문가와 곽영훈 전문가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의도 클래스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